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운영위 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바로 국회 연결해보죠. 자,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다시 속개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속개되지 않고 있는데 잠시 뒤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벌써 3시간 가까이 공방을 주고받은 운영위원회는 잠시 정회 중이지만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설전이 이어지면서 3시간 넘게 논의를 지속했지만 아직 예정된 질의를 한 바퀴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야당의 맹공과 청와대의 정면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며 초반부터 조국 수석을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327명 공공기관 고위직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 조국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이 만든 문건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감반 차원에서 주도했던 건 아니라며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시했다거나 특감반에서 이인글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또 조 수석의 출신 학교와 과거 활동했던 단체를 거론하면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수석은 정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면 자신은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당도 방어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폭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바이러스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다며 애초에 운영위원회를 열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청와대 편에 서서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인인 만큼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발언의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며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국회 염혜원 기자 먼저 연결해봤고요. 자, 운영위원회 출석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찾은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히며 야당 공세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건데요. 조국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네, 조국 수석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회했던 국회 운영위가 조금 전에 속개됐습니다. 바로 현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통계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통계가 나왔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있으니까 통계가 나오죠. 그게요, 의원님.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예. 대체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알리오 그러니까 공개가 시스템에. 돼 있지만 그래도 예.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그걸 달라는 근데 거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예. 저희 인사수석실 쪽에 확인을 예. 해보니까 저희도 그 정보 시스템에 돼 있는 것을 단순 엑셀 파일로 만든 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 정리된 거에 있으니까 지금 아까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좀 그 퍼센트 돼 있는 거 말고 구체적인 뭐 언론에 공개돼 있다고 하지만 그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까 엑셀 파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 주시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자료 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 예. 가지고 낼 수 있는 예. 이런 통계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공개된 자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통계를 몇 퍼센트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거기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임용 절차와 그러니까 그 임기가 정리돼 있는 거를 달라는 얘기죠. 그 개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퍼센트까지 예. 나오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거를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오후 저녁 식사 끝나고 다시 회의 들어갈 때까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김도우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제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실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때 보고 반부패 비서관실 자체에서는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법무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법무부에 연락을 하시면 법무부 바로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그 시기에 접수하고 지금 보관할 성질이 아니라서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로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 걸 양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김도우 위원님. 그 조국 수석님, 그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우리한테 보냈던 거 법무부가 김도우 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좀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준다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하세월에 합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나갔다 와서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님, 네. 오전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점심 식사 이후에 속개하면서 즉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 그로부터 지금 거의 3시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법무부에 알아봐라?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전혀 그냥 숨기고 싶은 주시면 생각 되죠. 없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은 의도가 없고요. 그 문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공개될 것이고 제가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부에 제가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요청을 할게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기소 이유서라는 문서 그 자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는 법무부의 문서입니다. 대검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면 우윤건 지금 대사가 입건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입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수석님 법률가 아니십니까? 네네. 입건이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사건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2 개거든요. 총 3번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냥 주시면 제 말씀, 깔끔한데. 예. 근데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서가 존재하는데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부패 비서관실에 좀 쉬는 시간에 바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보고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특별한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서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 해서. 이렇게 합시다. 예. 수정님. 그 반부패 비서관께서 법무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저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번 법무부에 연락을 해주시면 어떨까? 법무부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검찰국에 연락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시 출신 김관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석님, 예. 그 지금 김태우 수사관 행정수사요원의 개인 일탈 비리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뭐 일탈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뭐 징계나 아니면 수사는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여기까지 운영위까지 열리게 된 이유는 그 김태우 씨가 감찰 반원의 신분으로서 작성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문건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뭐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 일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감 반원들이
자율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특감 반원들이 생산한 문서에 관해서는 전부 검토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나서 한번 보고 나서 이것이 가치가 없다 하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다 하면 어디로 이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특감 반장이 특감 주로 반장이나 네,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먼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지난번 12월 19일 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엄청난 특감반원의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감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거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해 와요.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어디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굉장히 민간인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민간인의 사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박형철 비서관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에 아무런 지침이 없이 특감 반원이 마음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민간인 사찰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계속 주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 범위, 즉 특감반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지침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하에서 그 행정 요원들이 첩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김태우 오늘 이 사태는 한 명의 특감반원의 제보에서 시작이 됐지만 저는 청와대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법적인 또 위법적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민정수석님, 네네.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발을 안 하려면 지금 있는 특감반원을 적절히 규제하고 지난번에 개선 방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구성을 다양화하고 내부적으로 견제 기능을 하고 무슨 행동 지침을 만들고 저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감반원의 본질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청와대 직제령의 특감반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감찰반의 임명이 대통령 임명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관 임명.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감찰은 기본적으로 비위자들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해갖고 인사 검증 자료로 주로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인사에 참조되던 자료가 있으면 인사로 넘깁니다. 그거는 네. 아주 인사의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은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감찰 이 팀 이것에 제가 연원을 쭉 올라가 보니까 옛날 사직동 팀 그 앞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이건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청와대가 널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내 감찰팀은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해서만 감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찰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적인 직원에 대한 일탈이 그동안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 생기고 폭행 사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 감찰반원을 최소화하고 인원을 최소화하고 청와대 직원들만 감찰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은 누가 하냐?
이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사원, 국무조정실에 복무기강실 다 감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이걸 청와대 정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저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추후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감찰관, 우리 민정수석님, 특별감찰관이 지금 27개월째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임명 안 합니까?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표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년 5월, 18년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주신다면 응하겠다는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그 추천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건 제가 청와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뜻이 처음에는 그게 맞는데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거 연계를 하면서 그거 생길 때까지는 그거 통과될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7개월째 공석인데 여기서 저는 청와대 내부의 경제 기능이 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님도 이 부분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11월 5일에 청와대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해주면은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안 움직여요. 이건 왜 그러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그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저는 서둘러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머리 숙이고 그 얘기가 대통령님의 생각이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답변 드리면서 두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총리실 이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실에도 이제 민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총리실이 감찰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 김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그 정치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라는 걸 전제로 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리가 관할한다는 자체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두 번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문제가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가 당에 지시하거나 이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등을 열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겹치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문제가 일단락 정도되면 특별감찰관 문제로 같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한번 표명해 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 을 출신 윤준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해운대 을 윤준호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사안의 핵심 본질은 청와대의 특검반 비위 수사관이 윗선에 아무런 지시 없이 비위를 저지른 이후에 나온 정치 공세라는 점입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마치 지난 정부에서 일상처럼 자행하던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와 같은 프레임으로 야당 및 일각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님, 예.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작성 문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연일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김 수사관이 주장한 진실로 밝혀진 사안이 있습니까? 김태우 행정요원이
제출한 문서 중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폐기되었던 것,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관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상부에서 시켜서 사찰로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폭로되는 문건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공식 라인으로 정식 보고된 문건들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에 박주민 의원님이 정리한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 현 정권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똑같이 민간인 사찰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야당의 비판 인정합니다. 근데 정치 공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본인의 지역 청탁이 막힌 비위 공무원이 수세에 몰려 진실을 막고 거짓을 일삼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정치권과 일각의 보수 언론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비위 공무원, 비리 기업인, 비토 세력, 산비 커넥션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폐 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반격에는 여기도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치 공세인지 심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수석님도 부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김 수사관의 스폰서 최두영 씨도 부산 해관고 동문 맞죠? 그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김태우 수사관의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부산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동현 변호사의 선임된 사건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구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비화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정권 시절 부산 지역 다수의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되었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해안이라는 공공자산을 사유재산으로 바꿔버린 큰 문제가 되었던 부산을 초토화시켰던 LCT 부정비리 사건의 주도인물이 영복입니다. 그 담당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석동인 변호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당시 영복으로부터 사업특혜를 조건으로 뇌물수수하고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LCT 비리 사건으로 영복 회장이 전국의 지명 수배 당시 석동현 변호사가 영복 회장을 만나기 위해 드나들었던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활동하며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는 박근혜 정부 지키기의 골몰에 특조행위를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두 번째를 보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수첩입니다. 2013년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석동현 정치 진망생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던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호까지 맡게 했습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부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고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당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온 분입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단순한 변호사인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람입니다. 즉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비리 폭로가 아닌 6급 1개 수사관 개인적 비위 혐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범인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민간업자와 골프를 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셀프 취업을 시도하고 기관 비밀인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인물, 그리고 폭로하고 하는 모든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로 수임했던 사건들도 기존 비리 정치인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당위위원장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런 털에 짜인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불법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권 차원의 불법 행위의 전문적인 집단이 과연 어느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에서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해왔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나 생각하는 것, 과거 적폐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반성하고 누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덕성, 청렴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오늘의 충분한 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감찰반에 대한 직원들의 기강이 더 이상 해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적폐 세력의 반격은 정의로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혹시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호 의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면서 향후 특별감찰반 이제 물론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 내부의 기강이나 운영 체제나 사전 사후 감독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참 민주당 의원님들 눈물겨운 조국 일병 구하기 안쓰럽습니다. 조국 수석 오늘 그 국회 출석하실 때 3인 성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명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국민, 야당 모두를 가짜 뉴스나 생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참 현명하신 게 그 기사 댓글이 재밌어요. 그 3인 성호의 3인이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더 웃기는 건 삼폰 백호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삼폰 백호. 핸드폰 3개만 디지털 포렌식하면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온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래요. 아까 핸드폰을 자필 동의서 받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한다. 절대 강요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면 불이익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이 누설됐어요. 근데 핸드폰 제출해라. 난 못한다. 그럼 당신이 비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감반에서 와서 자필 동의서 쓰라는데 안 쓸 공무원이 있는지. 이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감반에서 하는 게 동향과 첩보 이거 2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동향은 뭐 한두 장짜리로 만드는 거고 첩보는 뭐 10장에서 20장. 첩보는 사실 바로 저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은 그거는 바로 뭐 영장 진구도 가능할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2가지를 감찰반에서 하는데 대통령 이사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330개 기관의 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이런 동향과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향 파악하고 첩보는 감찰 활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뭐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활동하고 정보 동향해야죠. 그건 하는 거라고 뭐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업무를 특감반원으로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동향 및 첩보 이첩이 총 몇 건입니까? 개수 통계로 내어본 적 없습니다. 대략 몇 건일까요? 6개월간. 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제한테까지 오는 건 극히 소수기 때문에 전체 첩보량을 알지 못하고 통계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체 첩보량을 민정수석이 알고 계셔야 업무 장악이 되는 겁니다. 밑에 비서관들 계시면 그 비서관들한테 보고를 최소한 통계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20건입니다. 20건이 이첩이 됐는데 그중에 18건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뭐 비서관도 그렇고 특감 반장도 그렇고 김태우 수사관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원대복귀 한 다음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저렇게 특별 승진 대상자 추천 다음요. 거기에 이 김태우 수사관을 넣었어요. 그 다음요.
특별승진 공적심사 후보자 추천서 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분이 형사 3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이분이 많은 동향과 많은 첩보를 올렸는데 이거를 일을 못했으면 한 3개월 하다가 내려 보내야죠. 아까도 뭐 저 잘못하면은 징계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분이 수많은 동향과 수많은 첩보를 올렸을 때 민간 사찰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을 일찌감치 원대 복귀하든지 징계를 줘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1년 5개월 있다가 내려보내고 그리고 저 중앙지검에서는 저렇게 특진까지 시키려고 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 KBS에서 11월 28일 날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감찰을 의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감찰에서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그 뭐 보도 자료를 낸 걸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이 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기부에서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과기부 장관은 절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검 감찰 결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맛에 맞게 자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검도 저 지금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런 지금 비난 그리고 범죄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청와대 측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나중에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저게 이제 민간인 등 불법 사찰 리스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렸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민정수사관에 직접 보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정보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좀 더 해봐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올리고 그것이 정말 괜찮으면 다시 10페이지짜리 첩보 보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와 첩보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우상호 의원, 김용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이런 분들은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취임 당시는 공직자였다. 그러면 취임 당시 공직자였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과거에 공직자에도 다 걸리는 거예요. 뭐 박범계 의원님도 저도 뭐 아무나 다 이 동향 첩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이 불법 사찰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감찰본부에서 그 감찰 결과를 보게 되면 유 장관님, 그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지시했다라고 감찰본부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김태우 이제 행정요원이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장관님이 지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관 과기정통부의 발표와 감찰본부의 결정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김태우 수사관이 17년 7월 청와대에 입직하기 전후에 과거 정부에서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까 최경환 뭐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온 것, 그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년 7월 이후 그 사건 이후부터 18년 한 8월 정도 한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기정통부의 그 특혜 임용 문제를 막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포착을 해서 특감반장이 확인하고 제가 유 장관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김태우 행정요원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 17년 7월부터 18년 한 8월 정도 1년간 김태우 행정요원의 첩보 수집이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 못지않게 그리고 우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이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준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희 특감반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의 특혜 임용권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스폰서가 수사받고 있는데 그 스폰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 특수사과 가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경찰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정식으로 검찰에 감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렌식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아까 최계율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포렌식을 한 과정에 저희가 얼만큼 더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앞으로 또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분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그건 자필 문헌 하나하나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다 동의한다는 세세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제도 개선 문제라 한다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외에 하나만 더 사실관계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기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만은 김태우 특진 추천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산 일자가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즉 김태우가 검찰로 복귀한 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11월 14일 날 복귀를 했는데 28일 날 KBS에서 뉴스가 나가고 29일 날 통지를 해요. 청와대에서 대검으로 김태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왜 보름간이나 바로 대검에다가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대검에서 21일 날 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15일이나 아무 얘기 없다가 21일 날 이런 조리잘한다고 특진시키겠다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KBS 보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내려보내고 조용히 덮으려다가 KBS에서 나오니까 그때야 대검에다가 감찰 조사시키고 그런 거 아니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에 아니라 그러고 맞다 그러는 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공방이 될 부분이다. 제가 답변 이건 꼭 드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방송 때문에 공개했다는 문제가 다르다는 게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그 경찰청 특수서과 방문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 난 뒤에 제가 정식으로 저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합니다. 방송 전입니다.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기겠다 그러면 정식 감찰 요청을 하지 않고 반부패 비서관실 안에서 덮어야 됩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아닌 다른 비서관실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서관실의 요원에 의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도는 도대체 누가 그 보도를 위해서 제보를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만은 그와 별도로 저는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갔고 그다음에 왜 기간이 오래 걸렸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김태우 행정요원 하나의 비리였습니다. 근데 조사를 쭉 해 나가니까 갑자기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동료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와 그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와 함께 자기 동료들도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다른 특감반은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사가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그 전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출신 서영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한 야당의 청와대 감찰반 비리 수사관, 6급 비리 수사관 엄호가 눈물겹습니다. 호위무사의 역할이 눈물겹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김태우라고 하는 비위 수사관에 대해서 그 비위 수사관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또 원대 복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임 요청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마치 의인처럼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김태우와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민정 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 라인입니다. 맨 위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중희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과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과연 이중희와 김태우는 모르는 관계일까? 이중희와 김태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중희와 또 그 외에 있던 민정수석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현재 김태우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당시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는 변호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영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는 석동현 변호사는 부부관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부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부친 관계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트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볼 텐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메가스터디에 강사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왜 그만 요 정도만 들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KTNG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번 떠들썩하려고 누군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있지도 않은 우윤근 대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윤근 대사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첩보를 했다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것은 우윤근 대사 측 관계자로부터 그 정모 씨하고 있었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정모 씨가 돈을 빌렸다고 자기 주소와 이름과 돈 액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저 차용증을 쓴 그 정모 씨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장모 씨인가요? 장모 씨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해라 라고 하니까 고발을 못합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든 내용, 정치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참 지나서 비리 첩보 수사관에 제보를 하며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은 당신이 권력을 봐준 겁니다 라고 제기하면 그것은 한번 던지고 치고 빠지기에 불과합니다. 저 장모 씨는 이제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김정주라고 하는 환경공단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치려고 했는지 자기가 절절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근데 3년 임기만 마친 줄 아십니까? 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가 연장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동영상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전달되면 모든 국민이 깜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봐 주세요. 자, 한 장 더. 아까 환경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과 퇴직 9명, 현재 재직 4명, 임기 만료 퇴직 2명.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엉뚱한 자료 가지고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 박관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저요? 김태우랑 달라요. 저요? 저는 정보 제공하자마자 바로 잘렸고요. 김태우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과 김태우의 차이부터 해서 오늘 답변해 주실 내용을 비서실장님과 조수석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포괄적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이 사건 자체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그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 몇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근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징계 요청했던 사건인데 그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그 뒤로는 정치 공방의 큰 소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핵심은 이 비리 수사관의 일탈행위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시겠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저는 정확하게 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가 특감반원을 모두 복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기본적인 얘기를 확인한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이중희 비서관이 온 것은 이 직원들보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임명이 좀 늦어서. 그래서 이중희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당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는 그 얘기입니다. 정치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찰했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그런 정도로 정부에서 하시죠. 박근혜 정부 때 김태호가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막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못 막았습니다. 그 못 막은 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됐냐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할 것이고 쓸데없는 이런 그 말씀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좀 질의하시고 하시죠. 계속해서 의사진행. 네. 그러면 본질이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정양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선 두 분 실장과 민정수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성급하게 끼어들든지 아니면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던데 여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뭐 같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오늘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느냐 정말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 정말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답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대한 그 소위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하는 답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따지겠습니다. 김태우 특감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 비리 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은 여권의 고위 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이고 비리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증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신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임종석 실장과 우 대사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사실은 건설업자 장 씨와 우윤군 대사의 김영군 실장의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또 1,000만 원을 주었다. 또 이건 의원님께 돈을 받으러 왔는데 민감하니까 뭐 실장님께 빌리는 걸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거 현직 우선 우윤군 대사를 정말 거물이어서 건들기 힘들었으면 우한 총영사 김영근 실장이라도 당장 불러서 진상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을 시켰습니다. 감찰을 해서 다들 감찰했으면 대개 이게 이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에 지금 사무관 임용을 도모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뭐 본인과 같은 전문가 채용성을 필요하고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유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지금 청와대는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례적이고도 소신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해명 기사를 어제 냈어요. 특감반이 무서웠다는 장관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오죽하면 이 장관이 적어도 이 서슬이퍼란 이 권력에 맞서서 그건 맞지 않다. 감찰 내용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소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사무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은 총괄로 듣겠습니다. 외교부에 관한 소위 휴대폰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밖으로는 외도토리가 되어 있고 외교관들은 휴대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과거 발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선거 유세, 민주당 유세 2012년에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 정부는 보면은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조국 교수가 수석이 돼서 이제 외교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외교부에 대해서는 감찰한 사항은 인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감반이 외교관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허승재 동북아 심의관은 한미동맹 관련 안보 뉴스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특감반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소위 뭐 이렇게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부끄럽게도 사생활에 관한 비위가 적발이 되었고 조구래 북미국장은 더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구래 국장은 튀니 대사로 발령이 났고 허승재 심의관은 좌천성 인사가 났습니다. 후속 조치를 봐도 추가 조사나 징계는 조구래는 없습니다. 허승재는 중징계했다가 소청 제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배경입니다. 조구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허승재 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소위 적폐로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휴대폰을 뒤져서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이렇게 합니다. 외교부 감찰 목적은 실권자들로 외교부 실권자들 감찰로 압박해서 강 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인사에도 비서실장이 소위 튀니지 제사 임명에 관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공직사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우리 외교관 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 압수는 외교부가 너무 심하다. 전 정부는 2-3시간 걸렸는데 이번 정부는 4-5일씩 걸려도 주지 않는다. 몇 년치 개인정보를 가져가다 알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서 이제 상관의 지시도 다 녹음한다. 지금 하시는 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건 맞죠? 우리 공직 사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우리 외교부 공무원 사이가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한테 책임질 겁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저 튀니지 대사를 혹시 비서실장이 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맞으신지 잠깐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출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저 특임 대사가 있고 그 외에는 외교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들어서 어떤 부처를 막론하고 국장급 인사에 껴든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답변. 자, 조국 수석. 네, 저희 주로 답변 그 외교관 문제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감찰 내용을 유출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을 했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의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감찰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는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외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건 저 외교부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탈과 비리를 청와대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검에 요청했고
다른 뭐 이게 뭐 북한이나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감찰본부가 네 가지 사항의 비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발된 상태입니다만은 김태우 행정요원에 대해서도 그 검찰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윤근 그 대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김도부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1년, 2015년에 뭐 김창경 사건 등등이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서 아까 그 김도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모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시라. 저희가 검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곽희정 통부 장관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곽희정 통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이미 답을 드린 것인데요. 곽희정 통부 장관님이 지시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감찰본부도 그러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러한데 자신이 비위 조사를 해서 기존의 감찰관을 징계를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응모한 것이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포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징계, 즉 행정제재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제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정제재를 가능한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제재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그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 곽상도 민정수석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저 선배님 아니십니까? 민정수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경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 좋습니다. 외교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임 장관 아까 제가 나눠서 다시 아니 의원님 나눠 설명했습니다니까 예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 외교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이 듣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조국 수석 그렇게 뻔뻔하게 답변하지만 있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휴대폰 감찰 결과 다 드러났고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정책이 잘못돼서 네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위안부 협정 잘못했고 방위비협정 잘못해서 책임져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사생활을 뒤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옷 벗게 하느냐고 합니다. 조국 수석께서는 외교부 인사에 관여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교부 장관을 저희들이 부르든지 외통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무한 총영사라도 우윤근이 상식적으로 조사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우윤근 대사가 우연히 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걸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요. 조 수석께서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우선 하나는 왜 외교관의 사생활 문제까지 청와대가 관여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우윤근 사건과 관련해서 우한 총영사를 왜 조사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되니까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째, 저희가 그 외교부 공무원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적 없습니다. 원래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서 그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징계 말씀을 요청을 하지 들어보십시오.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계 요청을 별건 감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모 금융위 국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다른 게 나왔다. 근데 왜 징계를 안 하느냐라고 따지셨지 않습니까? 사안은 똑같습니다. 유모건, 지금 조모건 또는 지금 허모든 간에 원래 비위 첩보가 문제된 사안으로 감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등등 여러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실은 안 이상 외교부 또는 금융위 등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드려서 징계가 없이 각종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강효상 의원님. 어떻게 답변을 더 들으실 겁니까?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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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우리 이만희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